우리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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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민주정부 4기 재창출을 위해 앞장서 불의의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추미애 장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화이팅! 추미애! 이 입장 갔다가 응원의 박수.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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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현직 소방관이 불은 끄주시고 우리 가슴에 불은 확 지펴주셨네요. 오영환 의원님한테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영환! 오영환 화이팅! 우리 의정부를 시원하게 해주는 일꾼 두 정치인이 이 앞에 계십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김민철 의원님과 오영환 의원님 두 분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참 뿌듯합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좋은 정치인들이 여러분이 힘주시고 믿어주시고 쭉쭉 키워주셔서 이 의정부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를 다른 지방은 GDP가 내려갈 때 무려 9% 경제 성장률을 성과를 보이고 특히 그 가운데 서민 복지에 가장 치중을 해준 이재명 경기지사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자랑스러운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또 특히 이곳 의정부에 와서 지금 여기 바람이 많이 불고 힘을 있어요. 얻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 모여주신 것 감격적입니다. 이 나라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군부 독재를 이어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섰을 때 IMF로 나라가 거들났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켰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네. 김대중 대통령이 준비된 경제 대통령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랫목이 먼저 데펴져야 운목까지 온기가 온다 라는 위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때 우리가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다니던 학교도 다 마치지 못하고 힘들었을 때 견디고 버티었습니다. 그때 다시 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일꾼으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권위를 다 내려놓으신 대통령이 노무현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여러분들이 졸라댔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대통령,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선포한 대통령이 집권을 해도 여전히 우리 서민은 배가 고프다, 섭섭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서민의 서운한 마음을 비집고 경제 대통령이라고 내세운 이명박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기업을 잘 일구었으니까 나라도 잘 이끌겠다고, 서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대박 내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이 사자방 비리로 감옥에 갔습니다. 이명박 가족은 부자일지언정 우리 서민을 속이고 서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자방 비리도 감추고 댓글 공작으로 박근혜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이명박 때 우리가 투표장에 안 갔습니다. 댓글 공작에 속아서 또 최순실, 최태민을 모른 채로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경상도 할머니들이 손자를 압박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박근혜를 안 찍으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절대 할머니 보지 마라. 할머니들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어린 손자들이 멋모르고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세월호를 겪었습니다.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나라를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구할 수 있었는데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국정농단, 바로 부패 그 자체였습니다. 뒤늦게 알았을 때 우리는 촛불을 들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나라를 세우겠다, 그 마음으로 국민 95%가 함께 박근혜를 파면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우리는 석 달이 넘도록 엄동설한 추위 속에 촛불을 들었어야 했고, 우리 생업은 팽개친 채로 온 거리에 함께 나섰어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망친 국정 누가 바로 세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할 때마다 김영삼이 망친 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세웠고, 서민에게 용기를 준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고, 이명박 박근혜가 연달아 망친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적폐라고 우기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우기니까 안 되죠. 자기들은 대통령감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조국을 쫓아내고 항명을 하고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 가짜는 수사를 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정의의 화신인 양 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당이 영입을 해서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가짜 공정 그 자체가 적폐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이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문재인 대통령이 건진 나라 다시 망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원하는 것이지 변덕을 부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40년 군사 독재도 물리친 국민인데, 우리가 군부 독재도 30년 전에 물리쳤고 촛불로 나라를 건진
국민들인데 다시 검찰 야바위에 속아서 이 나라를 쓰레기통에 넣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나라를 그냥 지킨 것만이 아닙니다. 선진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국제 무대에 나가면 가장 인권 대통령으로 인기가 높은 대통령, 모든 외국 정상이 정상회담 한번 하자고 순서를 기다리는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는데 이제 종합국력으로 세계 8위라는 겁니다. G7 바로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했습니다. 우리를 웃기게 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소부장 산업 일으키면서 경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GDP 1인당 GDP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8,000불, 일본이 44,000불, 우리가 4,000불이나 앞서고 있습니다. 세계 10위. 그런데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국민도 잘 사는 나라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무속에 속아서 건진법사한테 속아서 윤석열이 속는 건 그렇다 치고 윤석열이 속았다고 여러분들도 속아서 우리 국민 전부 속아서 함께 뒤에요? 변덕스럽게 뒤에 보여드릴게요. 나라를 없어요, 거꾸로 사람이. 가게 할 사람이 수는 없어요. 없지 않겠습니까? 없어요. 나라는 이렇게 종합국력이 높아졌으니 이제 살림자라는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그 복을 나누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누가 세운 나라인데 이 복을 걷어찼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윤석열을 뽑는 것은 국민이 누려야 될 복을 기득권한테 그대로 던져주는 것이고 국민이 누려야 될 복을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와 그 처가 일족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장모에게 더 큰 부를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본부장 비리가 무려 170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통속이니까, 같은 기득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기득권을 혁파해서 국민도 잘 살게, 국민도 행복하게, 국민도 좀 존엄스럽게, 국민도 좀 선진국 국민답게 대접받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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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기 보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네요. 가족 중에. 이재명 스스로가 팔이 고장난 장애인이죠.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될 그 어린 시절에 공장에 가서 일하느라고 프레스에 끼어서 팔을 다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처럼 어린 시절 배고프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 불우한 청년들 없게 하겠다. 무상으로 교복 나눠주자. 청년 배당을 좀 해주자. 어린 시절 꿈을 키우고 마음껏 공부하게 해주자. 그것이 이재명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요. 장모만 하더라도 19만 평의 미니 신도시 하나 만들 땅을 그것도 세금 안 내려고 자기 이름이 아니라 남의 이름 빌려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시지가로만 340억. 그것만 해도 엄청 부자인데 특권과 반칙을 이용해서 더 부자 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선거요? 그거 패밀리 비즈니스 아닙니까?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꾼 되겠다는 대통령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을 이용해서 대통령 되면 부정축제 하겠다는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정상 외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건진 법사한테 물어보고 가겠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국익을 가장 잘 도와줄 나라를 먼저 만나겠다, 그런 당당한 외교를 말하는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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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이렇게 힘듭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까지도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빨리 긴급히 예산 편성해서 도와줘야 된다 해도 투표를 거부하는 그런 세력이 밀고 있는 후보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14조 원 들면 얼른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1조 5천억을 들여가지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의정부를 지키려면 무엇으로 지켜야 됩니까? 사드로는 지키지 못합니다. 평화로 지켜야 합니다. 사드가 아니라 단거리포를 막을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여기는 그런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6위입니다. 그런데 왜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겁니까? 불안을 조장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보복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래요. 핸드폰 비번을 까지도 않는 한동훈을 시켜서 알아서 네, 감사합니다. 고양이나 형님. 보복을 한다는 소중히 거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답합니다. 있는 죄는 덮어주고 없는 죄는 만들어서 정적을 제거하고 비판 세력에게 재갈을 물리고 언론을 통해서 왜곡을 한다면 무덤에 있는 전두환도 저놈 참 기가 차다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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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리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주말이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닙니다. 네, 정의로운 감사합니다. 대전환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 일자리, 미래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합니다. 당장 만들어지진 않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국가도 준비하고 우리 경기도도 준비하고 의정부 시도 준비하고 국회도 준비하고 우리 자신들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려니까 당장 오늘 하루 끼니도 급한데 무엇으로 준비를 합니까? 기본소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땅 투기하는 분들이 투기로 번 이익을 조금이라도 내놓으면 우리 모두가 기본소득으로 전환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기본소득 지급하면서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